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4월 29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고요. 4월 28일 상한가까지 같이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움직이는 종목과 그 다음에 오늘 어떤 종목이 움직였는지 같이 보실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일단은 상한가 간 종목부터 먼저 잠깐 분석을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관련한 종목, 지금 윤석열 이자 대결이죠. 그죠? 양자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즉 이재명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얘기 때문에 덕성 우선주가 윤석열 테마로 움직였고, 덕성도 같이 움직임 나왔고요. 덕성뿐만이 아니라 그 서현이나 뭐 그런 종목들, 기존의 윤석열 테마들이 같이 움직임 나왔고, 자, 휴원스 글로벌은 어제 말씀드렸죠. 스푸티니크 V 위탁 생산 관련한 이슈로 해서 움직임 나왔고, 네오팩트 오늘 상먹은 종목이죠. 와이브레인 우울증 치료약 국내 시판 이슈가 되면서 네오팩트 관계사로 움직임이 나와서 상한가를 갔고요. 자, 종건당 바이오는 처음에 움직일 때 제가 말씀드렸고 바로 상한가까지 간 스푸티니크 생산 업체로 등록이 됐다는 것 때문에 움직임이 나온 겁니다. 자, 오늘 상한가, 오늘 시간으로 올라온 종목들을 지금 보시면 뭐 크라운 혜태홀딩스, 그 다음에 알로이스, 캐몬. 알로이스는 장중에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휴마시스 몇 종목이 있는데 요거 보기 전에 잠깐 시장부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손해를 보신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시장 자체가 움직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태까지 계속 상승 분위기였다가 지금 1.1%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움직임이 상당히 안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점에서 장이 시작되자마자 밀렸죠. 장이 시작되자마자 하방으로 밀려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찌감치 매도로 해서 일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점에서 계속 횡보를 했지만 결국에는 끝까지 밀리면서 추세는 하방으로 떨어지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우량주를 갖다 중장기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단타 치신 분들도 고점에서 튀가 났다가 이렇게 죽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튀었다 죽는 종목들이 많아서 좀 힘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요. 코스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같은 경우도 약 1%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가 힘들겠죠. 그렇지만 급등하는 종목들, 움직임이 나온 종목들, 3종 세트에 걸린 종목들은 꽤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내일 먼저 갈 종목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4월 29일 갭상승 예상 종목이고요. 지금 두 종목이 상한가고 나머지 올라온 종목인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몇 종목 모르는 것도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라운 혜태홀딩스부터 한번 넘어가죠. 자, 크라운 혜태홀딩스 우선주죠. 그죠? 크라운 혜태홀딩스는 못 갔고 지금 과열 종목이고요. 크라운 혜태홀딩스 우선주가 상한가를 갔는데 2250원, 21,500원. 여태까지 크라운 혜태홀딩스 우선주는 상한가를 참 잘 갑니다. 그쵸? 예, 윤석열 관련한 테마로 해서 계속 빠지다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시간으로 올라온 거고 오늘 장중에 움직임은 약했는데, 그러면 크라운 혜태홀딩스 본주는 어떤가 한번 볼까요? 본주도 약한데 본주는 약 2.6%. 그러면 결국에는 내일도 우선주만 움직임 나온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지만 우선주 조건식 제가 만드는 법 설명을 해드렸죠. 오늘도 우선주 조건식에 걸린 종목들이 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선주의 움직임, 나는 우선주를 좀 매매할 수 있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우선주 상승 종목이라고 해서 제가 조건식을 만들었는데 지난 강의에 올려드렸거든요. 만약에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조건식 중에서 가장 쉬운 조건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선주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조건 검색 여기서 띄워가지고 조건식 중에서 맨 마지막 거. 자, 우선주 상승 종목.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뭐, 대상 변경해서 뭐, 나머지 건드릴 필요 없고요. 우선주기 때문에, 우선주. 그 다음에 주가 등락률은 한 2% 이상. 그 다음에 거래량은, 너무 적은 건 좀 그러니까 3만 주.
그죠? 3만주 이상이죠. 3만주 이상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좀 터지는 것 중에서 우선주, 우량한 우선주를 갖다가 잡겠다는 건데, 이렇게 하면 오늘같이 이렇게 걸리는 종목들이 있고, 이렇게 나오는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종목 하시면 되고, 저는 잠깐 덕성 우선주를 중간에 들어갔다가 먹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조건식을 이용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알로이스. 알로이스는 장중에 말씀드렸죠. 장중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급이 확 들어오다가 쭉 빠져버렸습니다. 자, 무슨 이유 때문에? 디즈니 OTT, 디즈니 플러스 OTT 관련한 걸로 해서 한국 질주 기대감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올라왔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요거입니다. 요거 오늘 1시 24분에 점심 먹고 나와서 디즈니 플러스 한국 진출 임박 투종 OTT랑 합친다 뭐 요렇게 해서 알로이스가 나왔어요. 이게 1시 24분이거든요. 1시 24분이면은 이게 1시 22분, 23분, 24분이네요. 그쵸? 요때 움직임이 나왔었네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OTT, 그러니까 알로이스가 움직이는 거를 여기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방송을 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즘은 3종 세트에 미리 들어온 애들 있잖아요. 찌라시를 돌리기 전에 미리 들어온 애들, 우리가 이제 선도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들어오는 게 잡혀요. 그래서, 알로이스가 수급이 들어오네요. 잘 지켜봅시다. 그랬더니 갑자기 찌라시를 돌린 다음에 확 올렸다가 뺀 종목. 예, 이렇게 해서 뺀 겁니다. 그래서 알로이스는 디즈니 플러스 관련돼 있는 기대감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 요거랑 같이 움직이는 게 KTH죠. KTH도 뉴스가 뜨자마자 이렇게 움직임이 나온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디즈니 OTT 관련한 종목은 알로이스가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캐몬은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갭으로 떠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는데 다시 시간으로 8% 올려버렸습니다. 자, 캐몬은 원래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캐몬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캐몬을 좀 아는 분들은 저희는 캐몬스럽다는 고유 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주 개지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장중에 움직임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자, 상승은 어때요? 상승은 조금 해놓고 엄청나게 빼버렸죠. 이게 캐몬스러운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간으로 올렸다 내일 또 갭으로 뛰었다 떨어뜨리겠죠. 노바맥스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 나오는 거라고요. 노바맥스 관련한 종목 캐몬이랑 DR잼도 똑같이 움직였죠. DR잼도 캐몬 따라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DR잼도 캐몬 따라가는 겁니다. 어차피 후발주기 때문에. 그래서 4.64% 올라온 거 캐몬이랑 DR잼 같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휴마시스. 자, 휴마시스는 뭐 지금 단일가가 풀렸죠. 단일가가 풀리고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6% 정도 시간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26,600원까지 올라올 것 같은데, 진단키트 관련해서 이슈가 처음 나온 게 여기였거든요. 처음 상한가를 치던 게 7,000원, 8,000원대였는데 지금 27,000원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쉬었다 올라가기도 했지만 실제 휴마시스는 자가 검사용 코로나19 신속 항원 진단키트 판매 예정에 지금 올라오고, 가격은 뭐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SD 뭔가? 그렇죠. 예, 어쨌든 네, SD바이오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지금 진단키트 휴마시스가 지금 자가진단키트 판매를 한다, 약국에서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뭐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 한다는 얘기가 있고, 지금 휴마시스가 움직임 나오면 항상 같이 나오는 종목이 있죠. 엔디포스도 같이 움직임 나오는데, 엔디포스는 오늘 움직임이 약하고 시간으로도 1% 정도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오공은 아침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매매를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캐리소프트가 움직임 나오면서 손오공이 같이 움직임 나왔죠. 캐리소프트가 지금 오늘 시간으로 많이 올랐어요. 지금 장중에 캐리소프트는 수급이 들어오면 꽤 세게 움직여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올라왔습니다. 그쵸? 상한가까지 스트레이트로 수급이 들어오더니 갑자기 그냥 상한가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모습을
캐리소프트는 자주 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물론 오후장에 밀리긴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캐리소프트는 수급이 들어올 때 세다. 캐리소프트가 어린이날 수혜주라고 그래서 이슈가 된 거고요. 여기에 이제 손오공이 같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물론 손오공이 조금 약하긴 했지만 손오공도 제가 둘 다 말씀을 드렸고요. 손오공 같은 경우도 지금 장중에 몇 퍼센트? 15%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빠진 겁니다. 그럼 충분히 수익 낼만 하겠죠. 그래서 시간으로 다시 5% 정도 올라서 4,100원 정도까지 올려놨습니다. 내일 어떻게 움직임 나오는지 보자고요. 자, 어린이 수혜주랍니다. 그리고 신제품 출시를 하는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특별한 뉴스는 없었을 거예요. 그쵸? 뉴스는 없고 어린이날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선호공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넥스트아이. 넥스트아이는 장주에 움직임이 별로 없었던 종목입니다. 산업처리 자동 측정 전문 업체고요. 얘 무슨 테마죠? 뭐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테마기도 하고 그런데 5% 시간으로 올랐습니다. 특별한 얘기가 없죠. 그죠? 특별한 이슈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이슈 없이 올라온 종목, 자, 쭉 올라오면 1680에서 쭉 가다가 마지막에 무너졌다? 뭐죠? 조막손. 조막손이 실패한 케이스죠. 그죠? 처음에 상한가를 만들어서 쭉 끌고 가다가 마지막에 밀린 겁니다. 그래서 넥스타이는 지금 밀린 거예요. 그래서 조막손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슈가 없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슈가 없는 종목들이 갑자기 튀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조막손. 거래량이 적은 종목들, 상승 이슈가 있을 만한 것들을 올려서 매매를 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는 보통 다음날 갭으로 띄어서 쭉 올리다가 빼버리죠. 그러니까 넥스타이도 내일 조심하셔야 되고요. 얘도 지금 상한가에서 밀린 거예요. 처음에 1680 상한가 찍고 했는데 거기서 물량이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5%까지 밀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상인 인더스트리 계속 올라오고 있죠. 4.5%. 해양 플랜트 크레인 전문 업체고요. 특별한 이슈 없습니다. 얘도 혹시 조막손인가요? 얘는 조막손이 아니네요. 그쵸? 얘는 조막손이 아니고 뭔가 이슈가 우리가 모르는 이슈가 좀 살짝 돌았나 보네요. 그래서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즈코프. 자, 위즈코프가 시간으로 지금 4%가 올라와서 왜 그런가 봤더니 특별한 뉴스는 없어요. 특별한 뉴스가 없는데 오늘 거래도 별로 안 터졌고요. 근데 왜 올라왔나 봤더니 윤석열 관련한 종목이더라고요. 위즈코프도요. 그래서 내일 윤석열 관련한 종목들이 점진적으로 지금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덕성이랑 덕성 우선주. 그죠? 덕성 우선주. 그 다음에 뭐 서현 같은 종목도 움직임 나왔고 서현탄 메탈 요런 것도 움직임이 나왔으니까 내일 한번 지켜보시고, 크라운 혜택홀딩스 우선주랑 그 다음에 덕성 우선주가 내일은 윤석열 쪽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크라운 제가 우선주겠죠. 크라운 제가 우선주도 지금 살살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일 크라운 쪽 혹시 움직임 나오나 보시고요. 덕성, 노루홀딩스 이런 종목들 우선주 위주로 움직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움직임 나오는 게 있다 그러면은 어떤 종목을 해야 될까요? 지금 보면 크라운 혜택홀딩스는 대장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과열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매를 안 하니까 그냥 참고 보시고요. 알로이스, 캐몬은 조심하시고, 캐몬도 아침에는 조금 올라요. 근데 꺾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캐몬은 죽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휴마시스, 알로이스, 휴마시스 이렇게 두 종목만 일단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2021년 4월 28일 오늘이죠.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까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건 종목은 4종목이에요. 이 중에서 지금 저희가 다 건드렸던 종목들이 꽤 많은데 움직임 나온 이유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성 우선주. 자, 덕성 우선주는 뉴스가 떴죠. 윤석열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이슈가 떴습니다. 뭐냐면은 자, 윤석열 관련한 종목, 자, 요 이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점심 넘어서 드렸을 거예요, 아마. 자, 그렇게 드렸는데, 지금 2시 31분에 윤석열 47%, 이재명 40%, 여성, 윤, 지지 뚜렷하다, 뭐, 요렇게 해서 양지대결에서 윤석열이 높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그 전에부터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지금 덕성 우선주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이미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덕성 쭉 올라오다 빠졌죠. 쭉 올라오다 빠졌습니다. 덕성이 어떻게 됐나 움직임이 보시겠어요. 덕성 우선주 따라서 움직임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리틀 덕성 우선주죠.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 빠지는 진폭이 지금 10%가 넘어요. 자, 여기 고점에서 22,000원부터 지금 28,800원. 그러면 대충 1,200원. 2%까지, 그러면 10%까지는 안 되고 한 8% 정도 되겠네요. 요거는 10% 되겠네요. 그쵸? 근데 이 진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특히 우선주의 움직임 따라서 그 매매를 할 때는 되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주는 올라가더라도 본주는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덕성도 내일 뭐 또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덕성 우선주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도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덕성 우선주의 움직임 나오는 거 보니까 요거는 우선주가 나오니까 내일 또 그 윤석열 관련 테마들이 움직임이 나오겠구나. 거기에다가 시간으로 크라운 혜택 홀딩스 우선주까지 움직임 나왔으니까 더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휴원스 글로벌은 어제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죠. 어저께는 상한가를 안 갔구나. 휴원스 글로벌은 상한가를 못 갔네요. 그쵸? 여기서 점으로 갔었던 종목이죠. 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까지 올라왔습니다. 갭으로 떠서 움직임 나오고, 어제 시간으로 올라온 종목이죠. 휴원스 글로벌, 그 다음에 휴메딕스, 그 다음에 휴온스까지. 그죠? 다 보시라고 말씀드렸던데, 휴원스 글로벌만 어제 시간으로 올라온 종목 분석 왜 하냐고 말씀드렸죠. 상한가 가는 종목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만 분석하면 이런 것들 다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네오팩트는 제가 처음에 수급 들어올 때 이때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저희가 상한가까지 먹은 종목입니다. 네오팩트가 움직임이 나오는 거를 갖다가 네오팩트가 움직임이 나왔는데, 뭐, 보시는 것처럼, 잠깐만요. 이건 안 드렸나? 그쵸. 제가, 네오팩트 뉴스를 드렸는데, 여기 있네요. 그쵸? 자, 네오팩트가 원체 세게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오팩트 관계사 Y브레인이 차세대 K 맞춤형 전자 기술에 대한 유럽 특허를 등록했다고 마쳤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네요. 그쵸? 국내 시판 획득 소식에 그 다음에 소식 상한가 플러스 유럽 특허 등록. 자, 요거 때문에 지금 올라온 거고요. 요거에 9시 34분이잖아요. 그쵸? 9시 34분이면 여기거든요. 30분. 얼음 된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제가 뉴스 중에서 아주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뉴스인데 너무 좋아. 근데 이미 늦었어. 그런 것들은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단타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오팩트는 저도 상한가를 먹었던 종목이고, 여기서 풀릴 때 정리했어요. 풀릴 때 상한가에서 정리했습니다. 어쨌든 Y브레인이 식약처의 우울증 치료제 국내 시판 획득, 그 다음에 유럽 특허 등록 관련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근당 바이오 말씀드렸죠? 종근당 바이오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종근당 바이오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뉴스를 여러분들이 정보를 얼마나 빨리 받느냐가 이렇게 중요하죠. 자, 종근당 바이오, 보령 바이오파마 한국
코러스 컨소시엄 스푸트니크 완제 위탁 생산 맡는다. 종근당 바이오, 종근당 홀딩스, 그 다음에 뭐? 아까 보령 제약까지. 그죠? 예, 그래서 종근당 바이오는 이걸 드렸는데 이게 1시 36분이었어요. 그러면 1시 36분이면 어딘가 보세요. 1시 35분 여기서 드렸죠. 여기서 아마 종근당이 수급이 들어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바로 얘가 올라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자, 종근당 바이오만 갔느냐? 아니죠. 종근당도 같이 움직임 나왔어요. 종근당 움직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예, 보령제약도 같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보령제약만 움직임 나왔느냐? 아니죠. 저희 또 하나 먹었죠. 이거 말고 보령제약 말고 경보제약도 크게 먹었습니다. 경보제약도 제가 같이 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종근당 바이오 움직임 나올 때는 항상 경보제약을 보시면 크게 먹을 수 있어요. 물론 빠질 때는 좀 심각하게 빠지긴 하는데 어쨌든 종근당 바이오 스푸트니크 V 예, 백신 완제 위탁 생산 소식에 지금 종근당 바이오 움직임 나오는데 경보제약은 시간으로 엄청 밀렸네요. 그쵸? 역시 대장 말고는 무조건 단타입니다. 아시겠죠? 자, 피플바이오 한 주 무상증지 결정을 했다네요. 그것 때문에 지금 아침 10시에 올라왔고 제가 말씀드렸죠. 무상증자라고요. 그러면 요거 한번 날짜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저도 적어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상증자 결정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몇 주를 주는 거예요. 1대1 무상증자면 50% 할인되죠. 신주 배정일이 5월 17일이에요. 5월 17일이면 무슨 요일이죠? 자, 5월 17일이면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 그러면 여러분들은 14일날, 그죠? 이틀 전에 13일날 사서 14일날 권리락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매수를 해야 되냐면 5월 13일날 매수고요. 1대1 무상 무증이고요. 5월 13일날 매수를 하면 예, 무증 참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4일날 권리락입니다. 50% 정도 권리락 된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예전에 박셀바이오 생각하시면 돼요. 박셀바이오가 어떻게 움직였죠? 박셀바이오가 지금은 많이 빠졌지만은 예전에 무상증자 한 다음에 미친 듯이 올라왔죠. 무상증자 된 다음에 급등을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무상증자 물량이 나올 때도 이렇게 나왔는데, 피플바이오는 리틀 박셀바이오죠. 그쵸? 지금 박셀바이오랑 비슷하게 움직이 나오다 빠졌는데 여기서 지금 1대1 무상증자하면 예를 들면 뭐 주가가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5만원대면은 5만원이라고 그러면 25,000원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시간으로 밀렸으니까 단기 이슈는 끝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매트릭스 많이 매매했던 종목이죠. 예, 수급 들어오는 거 제가 보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수익이 아마 꽤 많이 났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영국 투자사 백시텍 나스닥 상장 기대감에 올라온다. 이거는 진매트릭스가 왜 움직임 나오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네, 이겁니다. 이거. 진매트릭스 10시 24분에 했네요. 나스닥 상장 1억주 희망한다. 뭐 요것 때문에 했는데 11시 24분이거든요. 11시 24분이면은 11시 11분, 11시 24분 요때예요. 그죠? 이게 선도 애들 들어오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다음에 쭉 올라갔죠. 이슈가 있는 것들은 이슈가 나오기 전에 제가 3종 세트에서 잡아드립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청보산업 자동차 부품 관련한 종목이고 오늘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엊그저께도 살살살 움직임 나오는 것 같지만 오늘도 예,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청보산업 계속 움직임 나오는데 요런 종목 요런 차트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것들 요런 차트 나오면 잘 보세요. 다음날 관심을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보통 이게 양매매법이라고 그러는데 크게 움직임 나오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확 줄었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빠지지 않는 작은 양봉은 다음날 또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 청보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꽤 세게 올라왔죠. 17%인데 특별한 뉴스는 없어요.
특별한 뉴스는 없는데 제품 자동차 부품이 글로벌 수요가 요즘 증가를 하고 있죠. 뭐 최근에 이제 그 자동차 관련돼 있는 업종들이 계속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것도 아마 그 이슈를 받아가지고 올라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너무 안 올랐죠. 너무 안 올랐으니까 올라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캐리소프트. 캐리소프트는 캐리와 친구들이 중국 전역으로 방영이 된다는 것 때문에 지난번에 상한가를 갔었죠. 그죠? 근데 어린애 수혜주로 그 부각이 되면서 예, 급등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세게 올라가고 시간으로는 밀렸습니다. 그쵸? 캐리소프트. 덕성. 자, 덕성은 아까 말씀드렸죠. 윤석열 관련한 테마로 해서 17% 올라왔는데 내일도 또 움직임 나오나 보세요. 뭐 덕성 우선주나 그 다음에 크라운에테홀딩스 얘네들이 아마 대장이 돼서 얘네들을 끌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이제 이 중에서 매매를 할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덕성우선주는 뭐 우선주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윤석열 관련한 종목 대장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휴원스 글로벌도 글쎄, 네오팩트는 단발은 나올 것 같고요. 종근당 바이오 세게 나올 것 같고요. 피플 바이오는 얘네들 나머지는 안 보는 게 좋겠고, 휴원스 글로벌까지 뭐 본다 그러면 요 네 종목 그냥 상한가 간 종목만 보면 되겠네요. 그쵸? 나머지는 지금 시간으로 밀린 종목이 많아가지고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2021년 4월 28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분석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2021년 4월 29일 갭상승 예상 종목이랑 28일 상한가 급등주 분석해 드렸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고요. 그리고 시장이 좀씩 꺾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꺾일 때 오늘 같은 날 선물 매도를 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선물을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선물 공부를 해 놓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 포카나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성투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십시오. 감사합니다.